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20대, 30대, 40대, 이른바 문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생각이 앞으로의 한국 정치와 이 공동체의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이 북한과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생각,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우파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대, 30대, 40대 문파들은 그런 점에서 치명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평화쇼, 비핵화 사기극 4가지 이벤트. 첫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6월 달에 미북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9월 달에 평양 회담과 선언. 이 4가지 평화 이벤트 쇼가 열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생각이 바뀌고 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특성상 지지율이 50% 넘게 유지된다면 중요한 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정책을 바꿔야 이 나라가 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탈원전 정책,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울진에 있는 신한울 3호기, 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대 강보 저거 없애면 안 됩니다. 4대 강에 대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엉성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민노총에 대한 이 정부의 노조 세력에 대한 정책. 자, 그리고 각종 군과 또는 5.18 이런 사회적인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들. 자, 이런 것을 바꾸려면 문재인이 힘이 빠져야 됩니다. 지금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자, 이것이 6대 4나 아니면 7대 3으로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60이나 7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힘이 센 세력에게 약하고 힘이 강한, 힘이 약한 세력에게 비굴하게, 아주 비열하게 가혹합니다. 반대 세력이 힘을 가져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종의 중간에서 키를 쥐고 있는 세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세력이 20대, 30대, 40대의 문파들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어떤 양식적인 판단을 되찾고 합리와 어떤 이성으로 돌아와서 그 세력의 상당수가 중도 세력으로 바뀔 때, 그 세력에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문 정권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하노이 충격적인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이 좌파 세력의 핵심 담당자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좌파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문파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걸로 저는 봅니다.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바보거나 아니면 정말이지 미래까지 환상을 이어가려고 하는 광신도들이나 이런 부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노이 사태를 계기로 20대, 30대, 40대 이 소위 문파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파들이나 또는 이 좌파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대표주자나 저에게 반박이나 문제를 제기해도 저는 100% 웰컴입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대로 된 이 좌파 세력의
문바의 대표 주자가 나오면 제가 끝장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7개의 질문을, 문바에게 던지는 7개의 질문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아직도 비핵화 의지라는 김정은 말을 믿나? 김정은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문 대통령 자신은 비핵화를 믿지 않으면서 당신들에게는 거짓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자, 2번. 문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나? 나설 수 있다면 왜 지난 40년 동안 북한은 하지 못했는가? 3번. 개혁개방의 필수적인 요소가 인터넷이다. 인터넷 없이는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과연 인터넷을 개방할 수 있다고 당신들은 생각하는가? 4번. 이번 하노이 사태를 보고 그동안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고 느끼는 이들이 여러분 중에 많을 것이다. 자, 당신들 중 상당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친북주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리고 좌파 정권이 아니더라도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좌편향 교과서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억울하지 않는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자, 지금도 여전히 이 문벼천과 언론에게 북한 문제에 관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 분하지 않는가? 자, 이것이 4번 질문입니다. 5번. 당신들 중에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를 없애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가진다면 핵으로 협박하면서 남한의 빨대를 뽑아서 거액을 빨아들일 것이다. 자, 그리고 통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강제할 것이다.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도 좋단 말인가? 자,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단 말인가? 이 나라가 핵인질 핵노예가 돼도 여러분들은 괜찮단 말인가? 자, 6번. 자, 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라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자, 그러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각오할 때 생기는 것이다. 공산 독재자는 원래 겁이 많아서 자신이 죽을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섣불리 핵공격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강력한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압박을 지속해 나가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동요가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변화를 기다리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이러면 북한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급변도 터질 수가 있다. 이 방법 말고 우리가 핵인질 핵노예가 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문바들이여, 답해보시라. 자,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지지율이 폭락해야 문 정권은 바뀔 것이다. 그래야 경제를 만들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도 문 정권이 바꿀 것이다. 문바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할 용의는 없는가?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하노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문바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기해야 됩니다. 자, 이번 하노이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으면 미국이 영변 핵시설 그 고철덩어리 된 거 말고 당신들이 숨겨놓고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제2, 제3
우선 제2는 평양 근처, 남포 근처에 있는 강선에 있는 커다란 우라늄 농축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추궁을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놀라서 별로 얘기를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 비핵화 사기극을 벌인다고 하는 것이 이번 하노이 사태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바들은 문 대통령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난해 평양 9월 선언에서 중점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선전을 했다. 합의문에 아예 못 박았다.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없이 폐기한다. 자,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도 폐기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말 아니냐. 제2, 제3의 시설이 있었던 것 아니냐. 동창리 시설도 하나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당신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우리를 속인 것이냐. 앞으로도 속일 것이냐. 문바들은 문재인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